고등수상 개념 강의 네 번째 단원, 복소수 단원입니다. 복소수 단원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던 수체계를 조금 더 확장시키는 그런 과정을 진행해 볼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수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체계의 가장 큰 특징이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음수가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그 음수가 나오는 애들은 없을까? 그럼 그 아이들을 어떻게 지칭하면 좋을지 문자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수의 특징을 알아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복소수로 한번 확장시켜 봅시다. 본격적인 수체계 확장에 앞서 우리가 알고 있던 수체계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보죠. 일단은 우리가 물건을 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건을 세는 게 가장 1번이었겠죠. 수학의 기본, 수체계의 기본은. 그래서 물건 하나,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셌을 거예요. 따라서 그 아이들을 우리는 자연에 있는 수다 해서 자연수. 따라서 1, 2, 3 이런 애들 얘기하겠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세다 보니까 아예 없어를 표현할 수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0이라는 수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0이라는 수를 만들고 보니까 물건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누가 하나 가져갔어 이런 내용도 숫자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음의 부호가 나타나게 되고 음의 정수다라고 확장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얘네들을 다 합해서 정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이 정수라는 건 여기서 지금 보면 양의 정수다 되어 있죠. 이 양의 정수의 의미가 양의 부호가 붙은 정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1, 2, 3 요런 애들한테 이번에는 음의 부호가 붙어도 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럼 양음을 판단하는 기준인 0보다 큰 0보다 작은에 해당하는 그 기준. 따라서 0까지 정수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숫자들은 1, 2, 3 이렇게 딱 떨어지기보다는 뭐 반, 이렇게 4분의 1 이런 식으로 분수 표현이 많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정수를 확장시켜서 유리수로 확장하게 됩니다. 이 유리수라는 건 유비수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얘하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누가 더 좋은 표현이나 이런 식으로 싸웠거든요. 왜냐면 여기에서 보면 있을 그 다음에 비율 할 때 비죠. 그 다음에 있는 수. 그래서 비율은 우리 분수로 표현하니까 유비수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는 유리수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여튼 둘이 똑같은 얘기예요. 여튼 지금 얘기했듯이 비율이 있는 수, 즉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로 확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정수도 어떻게 보면 2분의 4 이렇게 하면 2가 되죠. 그래서 정수도 유리수에 포함이 됐었네요. 따라서 이렇게 포함이 되겠죠. 이 유리수에서 뭐 분수 표현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분수 표현에 대해서도 좀 정의를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 유리수란 거에서 분수 표현이 얘기하는 바는 아무런 숫자들이 분모 분자에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나 줘야 돼요. 근데 심지어 분모에 있는 건 0이면 안 되죠. 따라서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나 있어야 우리는 분수 표현이다 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하여튼 유리수는 이런 아이들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다 정수 넣고 정수 넣었을 때 이렇게 정수에 들어가지 않는 아이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정수가 아닌 유리수다 이렇게 불러줄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확인해 봤더니 딱 두 가지 분류더라 이거예요. 유한소수 아니면 순환소수. 우리 2학년,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배웠죠. 유한소수라는 건 한도가 있는 소수예요. 여기에서 0.5 딱 떨어지죠. 이게 0.2분의 1이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는 애가 있는 반면 순환소수. 얘를 나눠보니까 1 나누기 3? 그래가지고 0하고 0 했더니 3하고 9 하면 또 0하고 3하고 3, 3, 3, 3, 3 계속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규칙이 있는 즉 순환하는 부분이 있는 소수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는 수가 있고 순환하는 부분이 있으면서 무한하게 넘어가는 그런 수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순환소수다라고 확장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보니까 이 무한소수 중에서 순환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 여기서 체크를 했죠. 그럼 순환하지 않는 애도 있겠죠. 그래서 그 순환하지 않는 애를 위해서 확장을 시켜주게 돼요. 유리수, 무리수로 확장되죠.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뜻합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할 수 있는 무리수, 루트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파이, 요런 아이들이 있었죠. 따라서 요런 아이들로 확장이 되었고, 얘네들을 다 합해서 우리는 실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학교 때까지 배운 수체계예요. 이 부분을 좀 확장시키고 싶은 거죠. 그래놓고 봤더니 이 실수라는 아이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수를 제곱해가지고 0보다 작은 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 수가 등장함으로써 수없이 많은 막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할 수 있어져서 이 수를 만드는 과정이 좋은 과정이었다라고 판단되어서 외워보자 한 거죠. 여튼 이렇게 0보 제곱했을 때 0보다 작은 수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기준을 일단 만들었어요. 제곱해서 0보다 작은 수가 수업이 많겠죠. 뭐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수는 아니었으니까 기준을 만들어 준 거예요. x제곱이 마이너스 1인 수를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진 그 수를 i라고 부릅니다. 그 i는 허수 단위라고 불러줄 거예요. 즉 단위가 되는 수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허수를 나타내는 기본 단위다라는 거고 우리는 수체계를 허수 체계로 확장시키겠다라는 거죠. 여튼 이 i에 대해서 특징을 먼저 알아보면 이 i 자체를 이거를 만족하는 x 값으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다 쏙 넣게 되면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성질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루트로 제곱을 없애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면서 루트 마이너스 1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냥 루트 안에 원래는 0보다 큰 수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건 실수 체계의 일이고 이렇게 허수로 확장시켰을 때는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따라서 x가 이런 상황인데 우리 허수 단위는 플러스 쪽 갖고 할 거라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고 잡아줍니다. 물론 얘가 0보다 크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0보다 크다 작다의 경우에는 실수 체계에서 일어난 일, 즉 대소 비교는 실수 체계에서만 가능하지 허수 체계로 넘어오면 대소 비교가 불가능하거든요. 여튼 저 둘 중 하나를 갖고 와서 i라고 불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언급되었죠. 즉 실수는 허수하고 이렇게 상반되는 입장을 갖게 되고 얘네들을 합해서 우리는 복소수라고 불러줄 거예요. 그럼 이 복소수의 기본적인 표현을 알아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B가 실수다라는 가정하에 A 플러스 BI 즉 I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실수 부분으로만 이루어진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 B가 실수다라는 조건이 들어간 이유가 여기가 또 허수가 될 수 있으면 또 여기가 다 허수가 돼버리죠. 그래서 정확하게 나눠놓기 위해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이 I, A 플러스 BI에 대해서 우리는 A 부분은 실수 부분이다라고 할 거고 B는 허수 부분이다라고 불러줄 거예요. 그럼 실수라는 건 뭐냐? 이 실수 부분만 살아남았다는 거죠. 따라서 B가 만약에 0이었다면 이 부분이 사라져서 실수 부분만 남아서 여기를 쏙 들어가겠죠? 따라서 이런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허수는 뭐냐? B가 0이 아닌 경우를 허수라고 해요. 그러면 얘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살아남에 있어서 이런 과정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A가 살아난 애가 있고 안 살아난 애가 있겠죠. 그래서 이 허수는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순허수라는 게 있고요.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있어요. 순허수라는 건 순수하게 허수만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허수, 요쪽만 살아남으려면 이 실수 부분이 없었어야겠죠. 따라서 A가 0일 때를 또, 즉, BI 형태로 나타난 그 수를 순허수라고 불러줄 거고요. A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순허수가 아닌 허수다. 이렇게 불러줄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허수분을 물어보면 이 i를 포함하지 않고 얘기해줘요. 항상. 이 i 앞에 곱해진 수를 허수 부분이라고 할 거기 때문에 i 포함해서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전에 잠깐 언급했는데 허수가 포함되면 대소관계는 비교 불가능이에요. 왜냐면 우리 실수를 수직선상에 표현했었거든요. 수직선상에 표현했었어요. 막 루트 표현할 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해가지고 요거 해가지고 여기 루트 몇 이런 식으로 찾았었죠. 루트 2 위치 찾았었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수들은 다 실수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크기를 비교함에 있어서도 이 수직선상에 나타내서 크기를 비교하게 되거든요. 1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으면 1보다 2가 더 크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요 수직선상의 허수는 나타날 수 없으니까 실수로만 이루어진 직선이기 때문에 허수는 나타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대소관계 비교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허수가 포함되는 순간 얘가 0보다 크다 작다를 언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복소수 체계까지 확장시켜 봤습니다. 그럼 복소수의 덧셈과 뺄셈은 어떻게 진행하는가? 우리가 덧셈, 뺄셈 하듯이 똑같이 진행하면 되는데 이 i가 붙은 애랑 그냥 실수 부분이랑은 절대로 계산할 수 없다로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덧셈 부분부터 알아보면요.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와 c 플러스 di라는 복소수가 나왔을 때 지금 보면 실수 부분과 허수인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얘네 둘은 더 이상 계산이 안 됩니다. 우리가 a 플러스 bx 되어 있으면 얘네들이 더 이상 계산 안 하죠. 그것처럼 i가 곱해져 있으면 아예 다른 체계이기 때문에 서로 계산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럼 얘하고 얘는 가능하겠죠. 따라서 a 플러스 c 그 다음에 i 있는 애들끼리 b 플러스 di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것도 가보죠. 빼기 상황이에요. 빼기 상황 A-C 그 다음에 B-DI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실수 따로 허수 따로 계산한다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여기에서도 덧셈에 대한 연산법칙이 있어요. 덧셈에 대한 연산법칙,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합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는 순서를 맘대로 바꿔서 계산해도 상관없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죠. 덧셈만 가능해요. 뺄셈 같은 경우에는 순서 바꾸면 달라집니다. 우리 숫자 그냥 실수만 생각해도 얘하고 다르죠. 이거 순서 바꿨더니 달라지죠. 따라서 이 뺄셈에 대해선 성립하지 않고 덧셈은 내 맘대로 순서 바꿔서 계산해도 돼 라는 성질이 성립합니다. 이번에는 곱셈이에요. 곱셈은 그냥 전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상황 전개해야겠죠? 전개라는 건 괄호 한쪽에서 하나 뽑고 한쪽에서 하나 뽑아서 다 곱한 다음에 그 각각을 다 더하면 되겠죠. 따라서 나오는 애들 다 써볼게요. AC 나왔고요. 플러스 ADI 나왔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BCI 플러스 BDI 제곱 나왔네요. 근데 우리 알고 있는 거 있죠?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그래서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건 꼭 기억해 주고 있어야 돼요. 걔가 나오게 된 계기잖아요. 그죠?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1로 변함으로써 이쪽이 마이너스 D가 돼요. 따라서 AC와 BD는 서로 계산 가능하고 i 붙은 아이들끼리 계산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걸 공식으로 외우기보다는 그냥 전개해서 요렇구나 계산하자 이렇게 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곱셈에 대한 연산법칙,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까지 성립해요. 덧셈과 곱셈에 대한 법칙이죠. 따라서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보면 곱셈에 대해서 내 맘대로 계산해도 돼. 내 맘대로 순서 바꿔서 계산해도 돼. 라는 성질이 있는 거고 분배법칙 이거 할 때도 분배하는 거 체크하면서 천천히 하면 되겠죠. 따라서 곱셈까지 배워왔습니다. 복소수의 곱셈을 하다 보니 꽤 특이한 성질이 하나 발견이 돼요. 일단 i가 허수단이기 때문에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제곱을 해본 거예요. i의 1제곱은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 그러면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에다가 i 한 번 더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i의 4제곱은요? 마이너스 i에다가 i 곱했으니까 i 제곱해서 마이너스 i 제곱하니까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죠? 따라서 1이 되겠네요. 그럼 i의 5제곱은 여기에다가 i를 곱하니까 다시 i로 변하죠. 그 다음에 i의 6제곱은 마이너스 1. i의 7제곱은 마이너스 i의 8제곱은 1. 따라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i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1이 반복된다라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꽤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 주세요. 이런 성질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1 플러스 i의 제곱을 해보자 라고 해서 해본 거죠.
그러면 1 플러스 i의 제곱이라는 건 1 플러스 i를 2번 곱했다는 거니까 이렇게 풀어 써서 해도 되고 완전 제곱식 바로 알면 반전 제곱식으로 풀어도 돼요. 따라서 실수 부분이 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1 곱하기 1, 그 다음에 i 곱하기 i에도 실수되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성질을 띠게 된 거예요. 만약에 완전 제곱식으로 풀었다면 이런 식으로 풀렸겠죠. 따라서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마이너스 1이랑 1이랑 자연스럽게 사라져서 2i로 깔끔해지더라 이거예요. 즉, 1 플러스 i의 완전 제곱이 나오면 얘 복잡해가 아니라 그냥 풀어볼까? 이런 생각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같은 예로 1-i의 완전 제곱을 했을 때는 마이너스 2i가 되겠죠. 이걸 공식으로 외우기보다는 이거 하면 좀 깔끔해졌었던 것 같아 라는 그 마음만 좀 가지고 있어 주세요. 이번에는 복소수의 나눗셈 진행해 볼 거예요. A, B, C, D가 실수이고 C 플러스 DI가 0보다 작을 때 이 나누기를 해보겠다라는 거죠. 이 나누는 수는 0일 수가 없으니까 항상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우리 나누기는 별다르게 배울 건 없고 항상 곱하기로 바꿔서 계산한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곱하기로 바꾸면서 뒤에 있는 식을 역수 취해준다라는 거죠. 따라서 역수 취해주게 되면 C 플러스 DI분의 1. 따라서 분모 분자 따로 써주면 C 플러스 DI분의 A 플러스 BI가 되었네요. 근데 이 분수를 보고 좀 찝찝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분모가 항상 예뻤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아이가 있다? 이건 좀 별로인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분모를 좀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아이를 없애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좀 실행해 볼 건데요. 우리 이런 장면들 많이 본 적이 있어요. 뭐 2 플러스 루트 3분의 뭐 2가 나왔다고 보면 이 루트 3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루트 3을 예쁘게 만들어주기 위해, 즉 무리수를 유리수로 만들기 위해 유리화 시켰던 거 기억나죠? 따라서 그 유리화하는 과정이 결국엔 루트를 없애고 싶으니까 제곱을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제곱을 하려고 봤더니, 즉 제곱을 한다는 건 루트 3을 곱해주는 거니까 루트 3을 그냥 곱하려고 봤어요. 그랬더니 얘한테 곱해지고 얘한테 곱해지면서 이쪽에서 또 루트 3이 생기죠. 이쪽은 처리가 됐는데 이쪽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얘가 아니라 2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해볼까? 라는 생각인 거죠. 합차 공식에서 제곱이 뜨기 때문에 이렇게 합차 공식이 되도록 곱해주면 얘제곱 빼지니까 4 빼기 3 해서 1이라는 수로 안정화되죠. 따라서 분모에만 곱할 수 없으니 분자에도 곱해서 이렇게 처리했었습니다. 따라서 2를 곱하게 되면 한 번에 씁시다. 이렇게 됨을 알 수 있었죠. 이때처럼 동일한 과정을 해줄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i도 루트 마이너스 1이죠. 즉 루트를 가진 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예뻐지기 위해서는 결국엔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처리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직접 처리를 해보면 C 플러스 DI이기 때문에 C 마이너스 DI를 곱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합차 공식 쓸 때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얘 보면 C 제곱 마이너스 DI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 제곱하게 되면요. D 제곱에다가 I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로 변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분모에 있고 분자에 안 예쁜 수가 들어갈 거니까 여튼 이렇게 문자에 대한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우리는 이 총체적인 과정을 합차 공식을 이용한 분모의 실수화라고 부릅니다. 이 실수화라고 부르는 이유는 분모에 있던 i가 사라지고 분모가 깔끔해진, 즉 실수만 남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이죠. 여기에서는 분모의 유리화였죠. 그것처럼 분모의 실수화다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체크해야 될 게 이거였죠. C 플러스 DI 곱하기 C 마이너스 DI를 했을 때 얘는 C 제곱 마이너스 DI의 제곱이다.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자꾸 제곱 빼기 제곱이지 해가지고 바로 넘어가려고 하면 이 I가 포함된 식의 형태에서는 꽤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쓰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습관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일단 복소수 A 플러스 BI와 C 플러스 DI가 나왔다고 볼게요. A, B, C, D는 실수다라고 해보죠.
그랬을 때 A 플러스 BI랑 C 플러스 DI가 같아요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럼 어떤 조건 하에서 같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이 복소수라는 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 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 부분에다가 뭔가를 더해서 허수가 된다거나 허수에다가 뭔가를 더해서 실수가 된다거나 이런 장면들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소수가 같아요 나오게 되면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같아야만 이 복소수가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식이 나오면 이 식으로 바꿔서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a 플러스 bi가 0이에요 라는 표현이 나오면 어떨까요? 이 0이라는 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나눠서 써보면 0 더하기 0i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위에 거하고 동일해졌죠?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아야 되니까 a는 b는 c다, a는 b는 0이다 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있었어요. 바로 이 조건인데요. 만약에 이 조건이 없으면 전혀 이 복소수가 같을 조건에 전혀 불가능해져요. 이렇게 식을 변형시키는 과정이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확인해 보면요. A가 I고 B가 2I고 C가 마이너스 1, D가 1이라고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A 플러스 BI 해보면 A에다가 BI 더했으니까 A 넣고 BI, 2I에다가 I 곱한 거죠. 따라서 I에 제곱하면 마이너스 1, 따라서 마이너스 2가 되어서 I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I 마이너스 2가 되죠. 그 다음 거 C 플러스 DI래요. 그러면 C에다가 마이너스 1에다가 DI니까 1 넣어가지고 대입하겠죠. 따라서 봤더니 이 식하고 이 식하고 같아졌네요. 따라서 지금 A 플러스 BI가 C 플러스 DI하고 같게 나왔죠. 근데 지금 보면 A하고 C하고 다르고 B하고 D하고 다르죠. 이런 문제가 생겨요. 즉, 이 실수다 조건이 있어야만 이 실수 부분끼리 서로 허수 부분에 영향을 안 미치고요. 허수 부분이 실수 부분에 영향을 안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수 부분끼리 비교하고 허수 부분끼리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전제 조건이 없었다면 이 부분이 A라는 부분이 허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따라서 A, B, C, D가 실수일 때 복소수가 같을 조건이 이와 같았던 거죠. 그래서 조건 하에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